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보통중년 조부장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 개인연금, 주택청약, 안전자산, 적금, 예금 다 합쳐서 부부기준 3억 2천, 그 다음에 빚없는 내 집이 중요합니다. 예, 노후준비의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지금 사실 저의 20대나 30대는요 돈을 번다, 모은다 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하면 여자를 꼬셔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멋진 교회 오빠가 돼볼까, 이런 생각에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되게 후회가 됩니다. 예, 그때부터 아마 제가 약간 재정에 대한 어떤 눈을 떴다 그러면 지금쯤이면은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윤택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인간이 그렇지 못하죠. 제가 이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제 아들이 조기에 깨달으리란 법은 없을 겁니다. 아마 40이나 돼야지 아마 저처럼 또 뭔가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사실 그 노후 준비는 미리미리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후 준비는 언제도 늦지 않아요. 최대한 빨리 하는 게 as soon as possible로 하는 게 좋습니다. 40대쯤 노후 준비를 누구나 다 하게 되는데 뭐라고 할까, 좀 이 시간이 짧다고 할까요? 제가 이제 앞으로 돈을 벌어봐야 아마 55세, 정말 길게 잡아서 55세, 짧으면은 한 50세쯤에 잘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그때쯤 어떤 회사에서 잘려나가든지 회사가 망하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다시 그 산업으로 다시 재진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관예우가 있다든가 아주 정치력이 좋거나 영업력이 좋아서 여기저기서 찾는 인물이 아니면 사실 이제 어디 가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보고 때문에 한 55세가 누구나 일을 할 수 있는 리미트 라인이라고 생각하고 50세도 사실 이제 워링, 그러니까 1차적 경고 시점이라고 봐야겠죠. 그쵸? 일단 그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 40대부터 노후 준비를 한다는 건 사실 좀 늦습니다. 예. 노후 준비를 하려면 제 생각에는 30대 초반부터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결혼과 함께 노후 준비에 대해서 30대 초반부터 해보는 게 좋은데, 뭐를 해야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적금들을 다 열심히들 하시겠지만 적금 외에 안전자산과 주식 투자에도 좀 손을 좀 대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 주변에 지금 이제 나이가 한 30대 초반부터 이미 주식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사실 아버님이 주식을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주식을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을 아버님 때부터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제 스스로 이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도전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라고 할까, 지금 이제 막 배우고 있는 차인지라 손해도 많고 한 푼 한 푼이 되게 아깝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이 한 20살쯤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돈이 있고 없고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은 주식을 가르쳐 줄 생각입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는 저에게 주식을 가르쳐 주지 못했지만 저는 제 아들 세대에게 주식을 가르쳐 줄 거예요. 특히 좀 더 그때까지 좀 뭔가 조예가 깊어진다 그러면 해외 투자나 이런 쪽으로도 좀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은 학교 교육이나 그 다음에 어떤 학원이나 해외 연수 같은 것보다는 이런 어떤 경제 관련 공부를 시키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저지선 안에서의 공부가 과연 내 아이들을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냐. 지금 나의 인생을 봤을 때 저는 사실 절대 한계선을 기준으로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쵸?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국어 공부하고 해서 대학교 가고 한 게 제가 이 세상에서 무한정한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받은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냥 자격만 갖춘 거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제 아이들은 사실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고,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을, 가능하다 그러면은 15살 때부터, 좀 부족하다 그러면 20살 때서부터 경제교육을 좀 시킬 생각이에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제가 그때까지는 위험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투자를 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달러나 비트코인이나 그런 어떤 디지털 화폐죠. 기타 적금이나 예금들을 또 찾는 방법들. 은행에서 절대 예금 찾지 마라, 적금 찾지 마라 라고 전코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은행의 창구에 가서 뭐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말라고 할 겁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인터넷 들어가서 네가 들어갈 적금을 스스로 찾아라 라고 가르칠 거예요. 지금 제가 보고 배우고 느낀 것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저는 가르쳐 줄 겁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영어를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지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영어 학원 보낸다고 해서 영어 잘하느냐?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외를 보낼 수 있느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수학 학원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된다 그러면 보내겠지만, 피아노 학원 보내겠지만, 저는 아이들한테 신앙적인 부분하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많이 할애를 해서 가르쳐 줄 생각입니다.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하면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평생 남의 밑에서 일만 하면서 돈만 받는, 월급만 받는 일만 해왔기 때문에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을 사실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이걸 가르쳐 줄 거예요. 돈을 잃지 않는 방법, 또는 돈을 잃더라도 뭐라고 할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또는 허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노후 준비는 리스크 관리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리스크만 잘 관리하면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다. 보통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일을 하게 되는데, 리스크만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예금 적금만 사실 충실하게 하고 위험자산에 조금씩 투자만 하면 사실 그렇게 고민하며 살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살다 보면 보통 적금 이렇게 왕창 깨고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또는 퇴직금 같은 거 한 번에 몰아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보통 20, 30대 그런 경우를 많이 겪는데 대부분 그겁니다. 다른 사람에 의한 투자, 나의 직접 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한 간접 투자를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할 때 그런 짓거리를 합니다. 전 그런 것들을 절대 경계하라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칠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든 장사를 해서 돈을 벌든 돈을 버는 건 버는 건데,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자산 분배하고 주식 투자는 어떻게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을 조기에 가르칠 겁니다. 그걸로 해서 그 아이들이 100만원을 날리든 200만원을 날리든 전 그건 상관하지 않고 일단 가르쳐 줄 거예요. 가르쳐 준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남는 수익을 가지고 네가 뭘 사든 나는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건 우리 와이프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거고요. 전 아이들이 중학생 돼서 이제 핸드폰을 가지게 되면 그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에 저는 주식 투자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주고,
매일매일 자신들의 자산을, 용돈을 어느 정도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를 줄 겁니다. 저의 어떤 아이들을 위한 이건 대비라고 할까요? 일단 저는 나이가 지금 45세인데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요. 지금 다 4살, 2살이거든요. 늦게 아이를 낳았어요. 제가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저는 그땐 64세가 됩니다. 제 막내딸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제가 64세, 65세가 될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럼 아이들한테 제가 돈이나 물질적으로 뭔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먹고 살기도 바쁜 상황이 되거든요. 대학 등록금이나 뭐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한 번 정도, 2번 정도는 제가 해줄 수 있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그 돈을 마련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가르쳐 주는 거죠. 걔네들이 꾸준히 내가 주는 용돈에서 어느 정도를 계속 주식에 계속 넣고, 그걸 굴리고, 그거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자신의 어떤 추가적인 뭔가를 또 구매할 수 있고, 손해가 나면 그것만큼 또 스스로 또 책임을 져야 되고. 저는 대한민국의 조기교육에 좀 이런 게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뭐 요즘 조기교육이라고 하죠. 뭐 프로그램 조기교육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솔직히 얘기 드려서 그런 교육은요, 아이들을 남 밑에서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 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해야 돼요. 외환 환차 교육이 됐든,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구분이든, 선행지수나 후행지수에 대한 교육, 주식이나 또는 부동산에 대한 어떤 교육도 저는 이런 어떤 이 학교 교육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실정상 그런 교육이 들어가지 못할 테고,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아이들 교육을 그렇게 시켜야겠다라고 저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투자하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 미래를 좀 거시적으로 보면서 준비할 거냐, 이게 어떤 이 노후 준비의 또 다른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제 시작하는 20, 30대, 그리고 또 혹시 자녀를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좀 이렇게 좀 뭔가 자산 교육을 시키는 그런 좀 기회를 시간을 가져라 라고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 자신을 위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중년들 중에 지금 저보다는 훨씬 큰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모님들 혹시 보고 계시다 그러면 자녀에게 그 한 50만원 정도, 좀 여유 있으시면 100만원 정도 넣어주시고, 이거 잃어봐라, 주식 투자로 사고 팔고 해가면서 네가 잃어봐라 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그렇게 할 거고요. 전 이게 진정한 우리 중년들의 노후의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대한민국의 보통 중년 조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